다음 문제. 음, 예, 에듀도 기계죠. 그래서 이제, 어, 앞서서는 이제 도로의 회전이 봉인돼 있었어요. 이제 그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는 물체가, 그러니까 대상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1, 물체 2, 그리고 도르래. 이렇게. 그래서 물체 1과 2는 병진 운동하니까, 알자 힘은 MA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도르래는 회전 운동을 하니까 R자 돌림힘은 I 알파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 찾아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 M1지 M2지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따라 작용 반경으로 T1 T1 T2 T2 이제 도르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T1하고 T2가 같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예, M2가 더 무거워서 M2는 아래로 내려가고 M1은 위로 올라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M1은 위쪽 방향이 양의 방향, M2는 아래쪽 양의 방향. 도로래는 그냥 보통 하듯이 어,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을 해요. 자, 그러면 M1, M1에선 장력 T1이 위쪽이 양의 방향이죠. M1G가 아래쪽 방향, M1의 질량, M1의 이제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M2는 아래쪽 양의 방향, 그러니까 M2G가 양수고요. 장력이 음수, M2의 질량, M2의 가속도. 근데 M1이 올라가는 가속도나 M2가 내려가는 가속도 같죠. 그 다음에 도르래에서는 T1에 의한 것이 RT1 사인 90도. 그래서 이거는 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T1은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RT1. 그 다음에 이제 T2는 이제 돌림이 RT2 반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플러스 RT2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르래 주변에 있는 줄이 이제 미끄러짐 없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A는 R알파, 알파는 R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사전 빌드업을 좀 하면은 T2-T1은 R제곱분의 IA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도로래는 T1보다 T2가 더 크기 때문에 어,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1식, 2식, 3식이라고 해서 1식, 2식, 3식을 몽땅 다 더해줍니다. 그럼 좌변에서 T1 지어지고 T2 지어지고 남는 거는 이제 중력가속도 G를 묶었으면 M2-M1 G는 우변은 이제 A로 묶었으지만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A 따라서 가속도는 M2-M1 나누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 G 그래서 도로의 관성 모멘트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도로의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집니다. 많이 작아져요. 자, 이 고한 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M1하고 M2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운동하게 되는데,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따르면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이런 공식이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0이고 변이가 어, 이 M1이 H만큼 올라가고 M2가 H만큼 내려가니까 변이는 H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중 속력이 루트 2AH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루트 2배의 M2 마이너스 M1
GH 나누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 이렇게 요게 바로 물체의 이제 나중 속력인데, 이와 같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 경우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겠죠. 이건 0이란 말이에요. 자, 운동 에너지는 자, 물체 1의 나중 운동 에너지, 물체 2의 나중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도르래의 회전 운동 에너지.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질량 대신에 관성공터 I, 속도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써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도르래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리고 처음에는 뭐 M1, M2 도르래 다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빵이죠. 자,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1은 H만큼 올라가고 M2는 H만큼 내려가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도르래 주변에 있는 줄이 미끄러짐 없이 그렇게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메가는 R분의 V.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오메가가 R분의 V 대신에 VF.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 VF의 제곱은 얘는 500으로 넘겨서 M2G, 500으로 넘기면은 M2-M1GH. 그래서 속력이 루트 EGH, 아유, 자꾸 실수, 빼먹네. 루트 E, M2-M1GH 나누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 예, 앞서 구한 속력과 같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근데 처음 속도는 빵이고, 변이는 H로 볼 수 있죠. M1이 H만큼 올라가고 M2는 H만큼 내려가고. 그래서 가속도는 2H분의 VF의 제곱이에요. 그럼 저거 루트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2H로 나누면 M2-M1 나누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G. 그래서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면은 가속도 먼저 구할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하면 속도를 먼저 구하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이용하면 이제 마저 이제 다른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풀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학생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푸는 게 아마 가장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장 쉬워라 하는 방법으로 푸는 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콕 집어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푸셔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래서 다시 다시는 아니지, 그 해적 운동 에너지, 그 한번 관련 문제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4개의 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전축이 X, Y축이었다, Z축이었다, 이렇게 회전축이 바뀝니다. 그럴 때 이 개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데, 그럼 번호를 붙여요. 뭐 이렇게 입자가 4개가 있는데,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1번, 2번, 또씨 발동하네. 얘가 1번, 2번,
뭐 3번, 4번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Y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는 각각의 입자의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얘 제곱을 곱한 것의 합. 1번 입자는 질량이 대문자에 회전축으로 A, 그 Y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A만큼 떨어졌고 Y축으로부터 A만큼 2번 입자도 A만큼 떨어져 있죠. 3번하고 4번은 Y축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0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관성 모멘트가 2배의 대문자 MA제곱. 따라서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래서 이제 I 대신에 관성 모멘트 대입하면은 MA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질문 B. 이번에는 Z축을 회전축으로 할 때, 그러면 이제 Z축을 회전축으로 하면은 1번하고 2번은 또 똑같이 A만큼 떨어져 있고 3번하고 4번은 B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A만큼 떨어져 있고 3번하고 4번은 B만큼 회전축으로 떨어져 있죠. 자, 그럼 2배의 대문자 MA제곱 플러스 소문자 MB제곱. 따라서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오메가 제곱. 그래서 대문자 MA제곱, 소문자 MB제곱, 오메가 제곱. 이게 이제 회전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전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다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회전운동 에너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이제 막바지로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 자, 강체가 굴러가는데 미끄러짐이 없다고 해봐요. 그 미끄러짐이 없으면은 요 강체의 질량 중심이 간거리하고 요 부채꼴 회전에서 생기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S는 R세타가 성립하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V는 R오메가 또 미분하면은 A는 R알파. 예, 그래서 V는 R오메가 A는 R알파를 지금까지 써왔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건 질량 중심의 속도, 질량 중심의 가속도예요. 그래서 VCM, ACM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뭐 도로래 줄이 이렇게 미끄러짐 없이 운동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로래가 순수 굴림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만 다뤘던 거죠. 그래서 순수 굴림 운동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물체가 순수 굴림 운동 하게 되면 질량 중심은 이렇게 직선형, 질량 중심의 궤적은 직선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표면상에 있는 지점은 이런 일명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궤적을 이루게 돼요. 예, 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순수 굴림 운동을 하는 강체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데, 자, 순수 굴림 운동이라는 거는 순수 회전 운동과 순수 병진 운동이 합쳐진 것이 순수 굴림 운동이에요. 그래서 순수 회전 운동 제자리에서 회전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질량 중심은 멈춰 있고 어 꼭대기 부분은 오른쪽으로 R오메가, 아래쪽으로는 왼쪽으로 R오메가의 속도로 움직이겠죠. 순수 병진 운동은 회전이 없고 뭐 질량 중심이든 꼭대기든 바닥이든 다 VCM, 그러니까 이 속도로 움직이고요. 그럼 둘을 합쳐요. 자, 합치면은 근데 합치는데 순수 굴림 운동의 경우에는 VCM이 R오메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어느 지점이나 오른쪽으로 R오메가예요. 그럼 더하면은 어 꼭대기는 R오메가의 2배. 질량 중심은 그냥 R오메가. 바닥은 이제 순수 회전 운동은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R오메가. 그리고
순수 병진 운동은 오른쪽. 그래서 이거 합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바닥은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 굴림 운동의 경우에는 이 물체하고 바닥이 접촉하는 지점에서는 정지 마찰력이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굴림 운동하는 경우에는 정지 마찰력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만일에 순수 굴림 운동 안 하고 미끄러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운동 마찰력은 일을 하니까 순수 굴림 운동 아니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순수 굴림 운동은 반대로 말하면 정지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수 병진 운동을 하게 돼요. 아니 이게 말 이상하다. 정지 마찰력이 있어야 순수 굴림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만일에 정지 마찰력이 아니고 이 물체하고 접촉하는 지점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면 그럼 순수 굴림 운동을 못 하고 역학적 에너지도 당연히 보존되지 않고. 자, 그럼 따라서 순수 굴림 운동의 에너지는 예, 순수 회전 운동 에너지와 순수 병진 운동 에너지를 합하면 되겠죠. 아이디어상.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 바닥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때 병진 속도가 R오메가예요. 꼭대기는 바닥에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때 병진 속도는 2R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마치 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바닥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마치 이 바닥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 순수 굴림 운동인데 이 점피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근데 여기서 I가 요 점피를 지나가는 회전축에 대한 간속 모멘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갈 때보다 점피를 지나갈 때의 간속 모멘트가 더 크죠. 얼마만큼 크냐면은 강체의 질량 곱하기 회전축이 평행이동한 거리의 제곱만큼. 그러니까 평행축 정리에서 이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면은 이 평행축 정리 이 내용을 대입을 하면은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같다. 다시 정리합니다. 순수 굴림 운동을 하는 강체의 운동 에너지는 순수 회전 운동 에너지와 순수 병진 운동의 합과 같다. 또는 그 강체하고 물체가 그 접촉하는 지점 그 지점 P를 지나가는 회전축에 대한 그 회전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렇게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됐나 모르겠네요. 자, 말만 하지 말고 문제들도 좀 봐야죠. 자, 비탈면 위에서 광채가 순수 굴림 운동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 있다가. 그럼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어 아니 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V는 루트 GH다. 이렇게. 자, 이거는 순수 병진 운동을 할 때 얘기해요. 지금은 순수 굴림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뿐만 아니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뀌어요.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V는 VCM,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
그리고 I도 ICM,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회전 측이 지나갈 때 관성 모멘트. 자, 근데 여기서 순수 굴림 운동 하니까 V는 R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 V는 R오메가. 자,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고, 예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 N, V는 R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 예,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주면은, 가로 열고,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CM. 그래서, VCM은 루트 2GH 나누기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CM.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진 속력을 구한 거고, 뭐 병진 가속도야 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처음 속도는 0이고, 예, 나중 속도가 바로 지금 구한 VCM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이는 높이가 h만큼 변하면 비탈면을 따라서는 이만큼,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h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변이는 사인 세타분의 h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속도는 어, EH분의 VCM 사인 세타. 그래서 대입해 주면은 VCM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그래서 G 사인 세타 나누기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CM 이렇게 얻어져요. 그러니까 역시 관성모멘트가 클수록 이 가속도가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비탈면을 따라 수수 병진 운동 하는 것만 이제 주로 했는데, 이제 그런 봉인이 걸려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봉인이 해제돼서, 예, 순수 굴림 운동, 중력 포텐시 에너지가 병진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회전 운동 에너지로도 변한다. 이렇게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있는데, 실패 안쪽에 이렇게 실이 돌로 감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실을 잡고 장력 T를 가해서 실패를 끌어당겨요. 그럼 이제 실패가 굴러가겠죠. 예. 자, 그럴 때, 그래서 실패가 L만큼 움직였다. 그럴 때, 실패의 질량 중심의 나중 병진 속력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1은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같다. 그럼 1은 힘이 이 경우에 장력이고, 거리에다가 그냥 L이라고 쓰기 쉬운데, 그거는 그 실패해서 실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근데 이게 실이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게 실이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풀려났냐면, 이렇게 실패가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고 해요. 그럼 실패가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하면은 실이 이만큼 풀려났어요. 맞나? 아, 아니지. 뭐래. 지금 실이 저 안쪽에 간 게 있잖아. 실이 안쪽에 간 게 있잖아. 그러니까 실이 이만큼 풀려났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R 세타만큼 풀려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 실패가 골로 간 길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실패가 골로 간 길이 L은 대문자 R 세타. 그럼 여기서 세타가
대문자 R분의 L이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L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 아이고 어렵네. L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 이만큼 그러니까 장력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그냥 L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실이 풀려났으니까 이만큼을 더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 자, 그 다음 운동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도 또 두 개예요. 그 병진 운동에너지와 회전 운동에너지. 그리고 처음에는 운동에너지가 빵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순수 근력 운동을 넣을 테니까 V는 R 오메가, 오메가는 또 R분의 V. 자,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주고 VCM을 구해보면은 참. 자, VCM 구해보면은 중간간을 좀 생각 좀 하고 그럼 2 루트 T 2 아니 그러니까 루트 2 TL 가로 열고 1 더하기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 나누기 M 소문자 M 아니 M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다음 질문 B. 이제 이게 순수 군립 운동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요 아래쪽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얘를 구해봐라 이거야. 이 마찰력을 정확히 말하면 정지 마찰력입니다. 얘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거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 그래서 충격량은 이제 힘이 이제 장력이 오른쪽, 마찰력이 왼쪽,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 그러니까 실패의 질량, 질량 중의 속도 빼기 처음엔 속도 0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힘이 작용한 시간 이제 델타 t를 알아야 되는데,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따르면은 변이는 변이 L은 어, 평균 속도 2분의 1, 처음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VCM이고 곱하기 시간 델타 t.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를 알 수 있어요. 델타 t가 VCM분의 EL.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은 장력 F가 아니 장력이래 마찰력 F가 장력 T 빼기 EL분의 MVCM의 제곱이 얻어지고요. 맞나?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질문 A에서 구한 거를 대입을 하면은 VCM에서 제곱하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력 T 곱하기 관성 모멘트 I 더하기 MR 제곱분의 관성 모멘트 I 마이너스 MR M 대문자 소문자. 아이고 무슨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지저분해. 자, 이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렇다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예,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대신에 가위치, 속도 대신에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힘 대신에 돌림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운동 에너지도 2분의 MV 제곱에서 2분의 I 오메가 제곱으로 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2를 구하자. 그러면 이제 병진운동 같으면 1은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라고 하면 이렇게 힘을 적분해서 구했잖아요.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1은 돌림힘을 가기치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일률도 순간일률이 FV. 근데 병진운동에서는, 회전운동에서는 순간일률이 힘 대신에 돌림인, 속도 대신에 각속도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뭐 1 운동에너지 정리도 이제 병진운동일 때는 운동에너지 변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이렇게 할 테지만,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1 운동에너지 정리에서 운동에너지가 나중 회전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회전운동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완전 똑 닮았어요. 근데 회전운동을 너무 마냥 어려워하는데 병진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문자 바꿔 쓰는 것이 회전운동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표로 정리해 보면은, 자, 위치는 가기치, 변이는 각변이, 속도하고 각속도, 가속도하고 각가속도, 질량하고 관성 모멘트, 이제 운동량하고 선운동량하고 가운동량은 여기선 못하고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이 표에는 미리 썼어요. 그 다음에 힘하고 돌림힘, 예, 그리고 병균 운동에서는 힘을 위치에 대해 적분하면 1, 회전 운동에서는 돌림힘을 가기치에 대해서 적분하면 1, 순간일률도 병진 운동은 힘 곱하기 속도, 회전 운동은 돌림힘 곱하기 각속도,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I오메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I오메가 제곱.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으로는 부채꼴의 호일 길이, 그래서 S는 R세타, V는 R오메가, A는 R알파. 그때 이제 A는, 그러니까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죠. 병진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 연속적인 질량 분포의 경우에는 적분 R제곱 DM 이렇게 주어지고, 네, 돌림 할 때 이제 크기가 RF 사인 파이고 돌리는 벡터가 위치 벡터, 힘 벡터 둘 다 수직한 방향인데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왼손은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긴 말을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그 하나의 식으로 쓰자. 수학적 약속이라고 했죠. 이제 가공능력도 뒤어 배우겠지만, 예, 그것도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완전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예, 좀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해가지고 좀 조금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표와 같이 이 표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개념을 전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예,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잘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10장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 부분을 다 보셨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